됐어. 지금 당장은 필요 없고요. 자, 오늘은 새로운 단원을 진도를 나가볼 겁니다. 근데 왜 에어컨을 끄지? 근데 이대로 새로운 단원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복습할 거예요. 진짜 학습지 안 해요? 어? 쌤, 저희 스텝도 안 하지 않았어요? 우리 스텝도 하나도 안 했어요? 스텝 해제 못했죠? 스텝도 하나도 안 했어? 하나는 진짜 스텝도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죠? 떡볶이 먹었죠? 떡볶이 먹기 전에 수업했잖아. 스텝 1 하셨어요. 스텝 2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진짜인데. 그래요? 그러면 자, 1단원의 문제들부터 먼저 풀어보고 그리고 2단원 이야기를 그럼 해야겠네요. 1단원 문제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아니요, 그거 똑같이 했는데. 아, 아니구나. 다른 문제. 이거 먹을래? 완전 내가 뭐냐? 나의 경력으로 마약 해양 마약 해양. 자, 일단 그러면은 스텝 1에서 스텝 1 문제들은 여러분 질문 받아서 우리 다 풀이했죠? 네. 약간 스텝 2에서 이제 있는 문제들을 스텝 2를 하나도 안 풀었어 우리? 한 개 풀었어 23분. 그래요? 네, 스텝 2 문제들을 그러면 유형별로 하나씩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그건 했어요. 네, 했죠. 유형은 했어요. 네? 푸는 걸안 받았어. 오픈은. 니네가 질문을 안 받았다? 그럼 스텝 2 질문부터 한번 받아볼까요? 스텝 2 전부 다? 이러면 때릴 거야? 진짜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클났어요. 그럼 선생님이 유형별로 하나씩만 더 풀어줄 테니까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보세요. 자, 24번 문제부터 한번 그럼 들여다봅시다. 24번이요? 네, 유형별로 한 문제씩만 더 볼게요. 풀었어, 은율이. 은율이 막 겁나 열심히 했어. 우와! 조금 헷갈리면 다 들어가지고. 네. 자, 24번 문제부터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우리 문제를 풀어볼게요. 신분필 어디 갔어? 자, 24번입니다. 이제 조금씩 보일 거야. 아직은 좀 어두운데. 잠깐만, 이거 왜 뒤에가 흰색이야? 왜 이래? 잠깐만요. 한 소리 더워. 소리 더워. 이게 왜 잘려? 어쩔 수가 없네. 갑자기 화면이 왜 줄었지? 이상한데? 옆에 흰색이 없었는데. 합시다. 어쩔 수 없네요. 자, 24번 문제부터 한번 들여다볼게요. 문제를 먼저 읽어보세요. 그림과 같이 지점 O,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좌표평면으로 생각하자는 거야. 좌표평면의 원점으로부터 요게 X축이고 요게 Y축이라고 생각하면 을은 원점에서 얼마만큼? 960만큼. 그러니까 현재 위치가 어디냐는 얘기냐면 960,0이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갑은요, Y축으로 아래쪽으로 720만큼 떨어졌으니까 요 놈은 0, 마이너스 720 이렇게 된다는 뜻일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요 상태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분속 40m, 요 놈은 요쪽으로 1분당 40m, 40m per 분 만큼 이동을 하고 있고요. 갑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서 어떻게 40m per 분 만큼 이렇게 이동하고 있더라라는 거야. 이때 출발한 지 A분 후에 두 사람 사이가 가장 가까워진대.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을과 갑이 지금 떨어져 있는 위치가 다르잖아. 원점에서도 떨어진 위치가 얘가 더 멀리 있죠? 근데 분속 40m로 얘도 이쪽으로 다가간단 말이야. 그럼 둘이 점점 가까워지겠죠? 둘이 점점 가까워질 건데 가까워지다가 어느 순간 되면 얘는 720이니까 여기를 지나쳐 가겠죠? 얘가 여기까지 도달하기 전에 여기로 지나쳐 갈 거라고. 그럼 다시 거리가 점점 어떻게 될 수 있어?
멀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 둘 사이의 거리, 요 놈이 최소가 되느냐. 그게 언제래요? A분 후래요. A분 후. 자, 그러면 A분의 둘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을은 960에서부터 40m per 분으로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A분 후의 위치를 확인해 보면 이 을은 어디에 위치하게 돼요? 960에서 40A만큼 왜 4A야? 40A만큼 줄어든 X좌표를 갖고 있겠죠? 요만큼 이렇게 이동했을 거잖아. 얼마만큼? 40A만큼 이동을 했을 테니까 전체 960에서 40A만큼 줄어든 위치일 거야. Y좌표는 여전히 0일 거고요. 마찬가지로 요번에는요. 값은 이렇게 위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요 놈도 일단 마이너스 720이지만 길이 자체로만 따져보면 얼마가 될 거냐면 A만큼의 분 후에 A만큼 후에 40A만큼 올라갔으니까 720 마이너스 40A라는 여전히 왜 자꾸 그래? 40A라는 만큼의 거리를 갖겠죠. 근데 여기에 Y좌표면서 동시에 무슨 값을 가져야 돼? 음수값을 가져야 되니까 요 놈은 0, 마이너스 720 플러스 40A 요 위치에 존재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Y축 방향으로는 위로 올라가잖아.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죠. X축은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그럼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 거야?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처음 위치 960에서 음의 방향으로 40A만큼 요 놈은 처음 위치 마이너스 720에서 양의 방향으로 40A만큼 움직입니다 라는 이런 뜻일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요 놈 둘 사이의 거리는요. 좌표 평면의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이때 거리는요. 어떻게 돼요? 루트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X좌표끼리 뺀 거 어차피 얘밖에 없겠다. 960 마이너스 40A의 제곱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더하기 여기서 이거 빼봤자 얘는 0이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720 플러스 40A의 제곱 얘가 바로 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 거리 계산을 좀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루트 요 놈도 40의 배수고 요 놈도 40의 배수니까 40으로 묶어주는데요. 밖에 제곱이 있으니까 40을 묶은 40의 제곱으로 묶어지는 거야. 40 밖으로 튀어나와서 그럼 요 놈은 얼마 되고요? 20 4, 28, 24 빼기 A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요 놈도 40으로 묶어줘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요 놈은 어떻게 되냐? 10, 18 맞죠? 플러스 A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다시 두 놈이 40의 제곱, 40의 제곱이 어떻게? 공통인수로 묶일 테니까 그럼 정리해주면 40의 제곱은 밖으로 빠져나가서 얼마 되고요? 40의 루트 24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8 플러스 A의 제곱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게 2차식이니까 요 놈을 어떻게 주면 정리해서 다시 어떤 형태로 2차 함수의 형태로 만들어줘서 그 놈의 뭐를 구하라는 얘기야?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자, 계산까지 한번 해볼까? 나 다른 반에서는 계산 안 해줬는데 매우 귀찮은데. 자, 24제곱 마이너스 48A 플러스 A제곱 플러스 18의 제곱 플러스 36A 플러스 A제곱 40의 루트 A제곱 A제곱 2A제곱 마이너스 48 플러스 36이면 마이너스 12A 플러스 24제곱 누구 빨리 계산 좀 안 해주나 이거? 18의 제곱. 자, 뭐 찾자고 그랬어? 최소값이에 대한 얘기죠? 어디 갔죠? 거리가 가장 가까워진다. 바로 뭐를 뜻하는 거야? 최소값을 의미하는 거니까 요 놈을 2차 함수 최소값 개념으로 다시 2의 A 마이너스 3의 제곱에 플러스 24 제곱 플러스 18 제곱 마이너스 92 18 이렇게 돼서 A가 얼마일 때? 3일 때 최소값 얼마? 이게 최소값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요 값은 지금 어디 들어있는 거고? 루트 안에 들어있는 거고 그리고 앞에 누가 곱해져 있어? 40까지 곱해져 있다고. 따라서 A가 얼마일 때? A가 3일 때
A가 3일 때 최소값 B는요. 얼마가 되냐면 40 곱하기 루트 24 제곱 더하기 18 제곱 마이너스 18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산수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계산은 너희들이 해. 곱셈 같은 거 나한테 시키지 말고. 답이 달라요? 답이 얼마예요? A가 21일 때 B가 120. A가 뭐 선생님이 뭐 잘못했을까요? 마이너스 18이네요. 요거 마이너스 18이죠? 선생님이 잘못했네. IM병 마이너스 18입니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36이에요. 그럼 이게 12A가 아니고 마이너스 얼마야? 90 80 84 A 2로 묶으면 42니까 그래요. 21이 되네요. 그리고 요놈 마이너스 어떻게 되니? 2 곱하기 21의 제곱. 단수는 여러분들 해보세요. 다시 A가 얼마일 때? 21일 때. 마이너스 2 곱하기 21의 제곱. 네, 이렇게 될 겁니다. 산수는 너희들 하세요. 이 고재기가 가끔 이렇게 귀찮은 산수 값이 큰 것들이 좀 나와. 별로 그 부분이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선생님 솔직히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고쟁이 별로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 다른 반으로 이동하거나 오거나 그러면 다른 반으로 가거나 오거나 그러면 얘들아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간 바뀌는 거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요일 너희들 몇 시에 온다고? 5시 15분. 요거요. 5시 20분부터로 하겠습니다. 5시 20분부터 5시 20분부터 7시 20분까지 이때가 뭐를 해요? 이때가 특강. 저희 특강 뭐예요? 아직 안 짜졌어요. 10시까지가 정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근데 특강은 선생님이 달라져요. 어쩔 수 없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바꿔서 특강은 하고 있어요. 근데 너희들 이제 웬만한 선생님들은 거의 한 번씩 다 거쳐봤잖아. 그죠? 너 원장 끝나 안 했어? 근데 우리 반이 인원이 꽤 돼서 살짝 이해가 어렵긴 한데. 자, 요거 귀찮은 산수들 여러분들 해보시고요. 자, 요런 식으로 식을 완성해서 최대값 최소값 갖는 문제들이 등장하니까 요거 스텝 2의 두 번째 유형은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32번 한번 볼까요? 이해는 잘 가는데. 정신적 스트레스. 선생님 저희 막 이야기하는 거 남기진 않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저 마이크는 어차피 이 마이크에 지금 연결돼서 여기로서 여러분 소리 잘 안 들어와요. 원장님 안 보실까? 이렇게 지향성이어가지고 다행이다. 내가 하는 얘기만 들리지 너희들 얘기는 거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 한번 최대한 멀리 떨어져. 지민아 뭐 원장님 뭐? 자 보세요. 서로 다른 5개의 점 A, B, C, D가 한 직선 위에 A, B, C, D 5개 점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찍어 볼게요. 점 B는 A, C의 중점이래. 여기에 A가 있고요. 여기에 C가 있는데 요 두 놈의 뭐? 중점. 요게 뭐래요? B래요. B입니다. 이거 너무 크게 그린 것 같다, 그지?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할게요. I'm sorry.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나는 소리다.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생기면 어떤 얘기고요. 자, 그 다음 점 B는 A부터 어디까지? D까지를 3대2로 내분한대요. 아이씨, 그럼 괜히 작게 그렸네? 크게 그렸어야 돼. 이게 맞는데. 잘못 봤네. 그냥 할게요. 자, B는 A부터 D까지를 3대2로 내분한다고 그랬으니까 A, B를 몇 개로 놨을 때? 3으로 놨을 때 B, D가 얼마란 얘기야? 2. 그럼 다시 요 놈을 몇 등분? 3등분. 요 놈도 몇 등분? 3등분 했을 때 A, B부터 B, D까지가 3대2니까요. 2에 해당하는 요 자리에 누가 있는 거야? D. 여기까지 돼? 됐어?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점 2는 BD를 2대1로. BD. 잘 모르겠어요. AD인데 왜 AD인데 왜 색을 자, 좀 작게 했더니 또 모른다. 크게 할게 또. 다시. 살 수가 없다, 내가. A, B, 중점. 대충 가지 말고 정확히 중점. 네, 중점. 여기가 C야. 중점, 요 길이가 어떻다고? 저기가 B고 저기가 아, 옌병.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B는 AD를 3대2로 내분다고 했으니까 B가 AD에 내분이니까 안에 들어있잖아. 그 얘기는 A부터 B까지가 얼마? 3. B부터 D까지가 2란 뜻이잖아요. A부터 B까지가 얼마? 3. 그러니까 요 놈을 3등분한 길이만큼 몇 칸을 더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2칸. 그러니까 요것도 3등분해서 2칸만큼 갔을 때 여기에 D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 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점 2는 BD를 몇 대 몇으로? 2대 1로. BD를 2대 1이래. 자, 그러면 2대 1이니까 몇 개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야? 3등분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면 얘를 3등분하는 건 헷갈려. 이건 요령입니다. B부터 D까지를 우리가 지금 나눠져 있는 이 칸수로 따졌을 때 제일 작은 칸으로 B부터 D까지가 지금 몇 칸으로 돼 있어? 2칸으로 돼 있지. 근데 이놈을 우리는 또 몇 칸으로 나누고 싶어? 3칸으로 나누고 싶지? 그럼 2와 3의 최소 공배수를 구합니다. 2와 3의 최소 공배수 얼마예요? 6. 그럼 B부터 D까지를 몇 칸으로 해? 6으로 해. 그 의미는 요 하나를 다시 몇 등분 하자는 얘기야? 3등분. 이렇게 하자는 얘기야. 3등분. 그렇게 놓고 2대1로 내분한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BD를 2대1이면 총 몇 칸? 6칸 중에 4칸과 2칸이겠죠? 그럼 여기에 누가 위치한다는 얘기야? 2. 이렇게 위치한다는 뜻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마지막 문제를 봅니다. C2분의 A1에 C2. 그럼 제일 작은 칸 기준으로 가자. 제일 작은 칸은요, 여기를 몇 등분한 거였어? 3등분한 거 중에 C2는 몇 칸? 5칸. A2는요, 요게 지금 제일 작은 걸로 3칸짜리지? 3칸, 1칸. 총 몇 칸이야, 그러면? 헷갈리죠? 3, 2, 3, 2, 6, 3, 3, 9, 3, 4, 12, 13.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일 거예요. 잠깐만요.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려면 오히려 더 계산이 불편해요. 여러분들 그리는 연습하세요. 수식으로도 문제 풀 수는 있어. 수식으로는 풀 수 있는데요. 왜? 초점이 안 잡혀서. 수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수직선 위에 점을 찍어주는 연습을 하는 게 여러분 좋습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의 눈금의 개수를 헤아리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연습해 보시고요. 스텝수에 잠깐만, 우리 두 번째 유형 했나? 첫 번째 유형을 하나밖에 안 했나 보네? 네. AP 제곱. 첫 번째 유형 좀 어려워. 나 20번, 이거 꼭 해야 돼. 별표! 이거 학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 왜 빼먹은지 모르겠네. 20번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아까 우리 좀 전에 요 다음 두 번째 유형 먼저 했잖아. 그 문제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돼요. 이거 해주셨어요? 했어요? 저도 그때 내가 이거 별표하라는 얘기 했니 안 했니?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이거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네, 했으면 그때 우리 처음 한 거구나. 오케이. 자, 그 다음은요 36번인가요? 이번에는 36번 봅니다. 자, 4점이네요. A, B, C, D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 점 D는 삼각형 ABC의 내부에 있다. 세 삼각형 ABD, BCD, CAD의 넓이가 서로 같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일단 대충 그려볼게요. 이쁘고 아름답고 깜찍하게.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자, 좌표가 지금 A는요 2, -1. 꼭 좌표 평면에 이쁘게 그릴 필요 없습니다. B의 좌표는요 A, 2고요.
C의 좌표는요, B, 마이너스 4예요. 그리고 D라는 놈이 삼각형 ABC의 내부에 어딘가 위치하고 있는데 삼각형 ABD 뭐야? 원래 삼각형의 꼭지점 두 개와 요 놈을 꼭지점을 하는 요 삼각형과 그 다음 BCD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요 놈과 요 놈과 요 놈의 넓이가 모두 다 어떻다고? 같다고. 떠오르는 거 있어야 되는데. 그쵸? 얘가 바로 뭐란 얘기야? 무게중심이란 얘기입니다. 무게중심의 성질 중에 하나죠? 세 꼭지점으로 선분을 연결했을 때 요 삼각형 세 개가 모두 넓이가 같아져요. 넓이를 3등분하게 됩니다. 바로 무게중심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 그대로 이용하면 되니까 우리 어떻게 구하면 되죠? 요 놈의 좌표 5는 x좌표 5는 3분의 x좌표 길이 얼마? 2 더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 y좌표는 y좌표 길이죠? ab는 또 3분의 y좌표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해서 요거 연립방정식 풀어주라는 얘기일 거야.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지? 연립방정식 이 정도는? 네. 되지? 서윤이 되지? 되지 꿀꿀? 아 재미없어 씨. 날이 덥잖아. 아, 쌤. 너무 빨리 넘어가죠. I'm sorry. 무슨 뜻이라고요? 아무도 호응을 안 해줘. 이제 다 가 집에. 다 꺼져. 진짜요? 자, 요 스키마 요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선생님이 여러분 뭐 숙제 못했다고 이번에 뭐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스텝 2 문제 다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요 느낌을 가지고. 알겠죠? 어차피 오늘 진도 나가는 것도 또 숙제로 나갈 거니까 같이 포함해서 한번 해보세요. 요즘 날도 더운데 해보려면 덥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해보세요.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자, 이제부터 우리는 두 번째 단어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함수의 개념을 조금 복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1차 함수부터 먼저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1차 함수는요, 이런 걸로 표현되는 거죠.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생겨 먹었고 요때 x의 1차 함계수 m이 뭐가 아닐 때 0이 아닐 때 이때를 우리는 1차 함수라고 한다. 그러면 만약에 m이 0이면 어떻게 될까요? m이 0이면 y는 n이라는 식이 나오죠. 그럼 그거는 1차 함수라고 할 수 있어 없어? 1차 함수 아닙니다. 1차 함수 아니에요. 하지만 함수인 건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물어봐야지. 누구한테 물어볼까? 은유라. 함수가 뭐야? 함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틀림없이 특강하게 되면 원장님이랑 수업하게 되면 원장님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함수가 뭐지? 함수는 뭘 보고 함수라고 그래요? 한 소리 적응 안 되잖아. 얘 자꾸 원장님 하니까 한 소리 왜 그러지 쟤네 왜 그러지 그러는 표정이잖아. 그치? 이상하지 애들. 그런 거예요. 소리가 학교가 어디였지? 저랑 같은 이연고? 반 했잖아요. 왜 화내? 그럴 수도 있지. 너 그럼 우리 집에 누구 살고 있는지 알아? 모르잖아. 쌤 혼자 살잖아요. 어떻게 알았지? 가끔 날파리들도 들어와요. 아무튼요. 함수가 뭐라고? Y값이 변하는 거. X값에 따라. 근데 그러기에 60점. X값 60점. X값이 자, 보통 함수가 뭐냐고 물어볼 땐 이렇게 얘기합니다. X값이 하나로 결정될 때 Y값도 하나로 결정되는 거. 즉 X가 하나인데 Y가 여러 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X가 여러 개에 대해서 Y가 하나인 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하나로 결정될 때 그에 대응된 Y값이
하나로 결정되는 것, 그걸 함수라고 불러. 그럼 이 y는 n, 만약에 얘가 없어서 y는 n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x가 뭐가 되든지 간에 x가 1이어도 y는 얼마? n. x가 100이어도 y는 얼마? n. 어쨌든 x가 하나로 결정될 때 y 값도 n으로 결정돼. 똑같은 n이긴 하지만 여하튼 x가 결정될 때 y도 결정돼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로 그럴 때 함수는 함수인데 무슨 함수라고 하냐면 상수함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y가 어떤 상수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 이거를 좌표평면상의 그래프의 의미로 본다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기 x축이고 여기 y축이죠? 그러면 y값이 얼마로? n으로 고정되어 있고 x축의 평면, 이런 직선인 거야. 이게 바로 y는 n이라는 직선이에요. 함수는 함수야. 하지만 1차 함수가 아니라는 것 뿐입니다. 함수가 아니라 그러면 안 돼. 얘도 함수예요. 자, 일단 1차 함수에 다시 집중해서 여기로 들여다 볼게요. 요때 우리는 요 m을 뭐라고 불러요? 기울기라고 이렇게 합니다. 기울기. 자, 그럼 또 기울기는 또 뭐야? 연기야. 기울기가 뭐죠? 이렇게 인증감 했잖아. 얘도 했었어? 안 했는데? 그래. 지민아, 기울기가 뭐야? Y 값에 x를 중간에 y지. 자, 그쵸. 그게 이제 구하는 식이고, 수식으로 표현한 거고, 그걸 문장으로, 수학적 정의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x 증가량에 대한 y 증가량의 b,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학적 기호로, 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걸 좀 똑똑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 직각삼각형 모양. 근데 직각삼각형이 아니고 그리스 로마 문자의 대문자입니다. 델타. 영어의 D에 해당하는 델타 대문자예요. 소문자는 어떻게 쓰고? 이렇게 쓰고요. 아, 이쁘다. 델타 대문자는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게 마치 뭐처럼? 이 직선의 기울기처럼 보이잖아. 증가량. 그래서 델타 x 하면 x 증가량을 뜻해요. 델타 y. 뭐 이건 꼭 몰라도 참고 삼아서 그냥 기억하세요. 2학년 때 많이 써먹을 겁니다. 자, 요게 바로 기울기예요. 근데 이 기울기를 수학적 의미로는 알겠어. 그럼 실제 문제에서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 거냐? 기울기 구하는 세 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개의 점이 주어졌을 때의 기울기예요. x1, y1, x2, y2 요렇게 두 점이 주어졌을 때 기울기 m은 어떻게 구한다? x끼리 뺀 거, 이게 바로 x 증가량이에요. 분의 y끼리 뺀 거, 이게 y 증가량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밖에 자리가 없네요 오늘. 괜찮아요. 이거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네, 그래요. 여기서 조심할 건 이 1과 2의 자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1, 2가 바뀔 때 분모가 바뀌면 분자도 1, 2 자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것만 맞춰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기울기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뭐가 주어졌을 때? 절편이 주어졌을 때.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졌을 때도 우린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그때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 마이너스 붙이고 분모에 뭐가 들어가요? x절편. 분자에 뭐가 들어가나요? y절편.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거는 중학교 때는 배우지 않았어요. 중학교 때는 배우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요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 여기서 또 질문. 하나하나의 의미를 알아야 되니까. x축의 양의 방향이라는 거는 어떤 쪽을 뜻하는 거겠어? x축은 어느 쪽이? 오른쪽이 양수고 왼쪽이 음수잖아. 그러니까 양의 방향이라고 하면 오른쪽 방향을 얘기하는 거야. 그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요 밑에 보이나 여기? 옆으로 갈까?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x축이에요. 이게 y축이 있는데 직선이 어떻게 그려진다고? 이렇게 직선이 있어. 그때 x축의 오른쪽과 이루는 요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이때의 기울기 어떻게 되냐면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탄젠트 여러분 중3 때 배웠던 삼각비에 대한 얘기고요. 탄젠트라는 말 자체가 영어잖아, 그지? 그걸 우리말로 해석하면 탄젠트가 무슨 뜻이냐면 바로 기울기라는 뜻이에요. 탄젠트가 바로 기울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탄젠트 자체가 바로 기울기. 그 밑변분의 높이잖아. 밑변 x 증가량, 높이 y 증가량. 그래서 탄젠트 자체가 우리말로 해석하면 기울기입니다. 탄젠트가 바로 기울기예요. 그래서 영어에선 탄젠트 하면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기울기를 뜻하게 돼요. 자, 요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1차 함수에서 기울기를 구하는 세 가지 방법이에요. 요거를 반드시 알고 가야 됩니다. 이거를 안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는 다음 문제를 풀 거야. 자, 1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었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얘기할 거라고? 1차 함수를 포함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자, 얘는 무슨 뜻이냐면 1차 함수 그래프도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얘도 직선이 되는 거야. 근데 직선의 방정식을 따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얘 직선이야, 아니야? 직선이죠? 직선입니다. 근데 얘 1차 함수야, 아니야? 아니죠. 1차 함수는 아니지만 직선이죠?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인 얘가 포함이 된다고. 그리고 누구도 포함돼? 얘도 포함돼. 그리고 어떤 경우도 포함돼요? 이 y 값이 아예 없는 경우, y의 개수가 0인 경우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직선의 방정식은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요런 꼴로.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 x, y에 대한 뭐일 때 1차 시계꼴로 표현되는 거. 이걸 바로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x, y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되는 얘기는 x의 개수가 0이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y의 개수가 0이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상수가 0이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xy에 대한 1차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적어도 xy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 그러니까 a가 0이어도 되고 b가 0이어도 되지만 a, b가 동시에 0인 건 안 됩니다. 그럼 그건 직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xy에 대한 1차식 꼴로 이렇게 표현되는 걸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요 경우가 뭐였어? x개수가 0인 경우였지? 그럼 y개수가 0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어떻게 생겨먹은 놈? 뭐 x는 뭐랄까 뭐 k 이렇게 생겨먹은 놈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요 놈은 어떤 직선이냐면, 이것도 중2 때 여러분 배웠습니다. y값에 상관없이 x가 얼마? k로 고정되어 있는 이렇게 생겨먹은 직선, y축의 평행 직선. 얘가 바로 x는 k야. 얘가 바로 x는 k야. 그럼 여기서 형주야, 얘는 함수일까 아닐까?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함수 맞아요? 함수가 아니죠. x가 k라는 한 값에 대해서 y가 누구야? 요 놈도 y값 되고 요 놈도 y 되고 요 놈도 y값 되잖아. x 하나에 따라서 y값이 무수히많이 나오죠? 그러면 함수가 안 된다고. y의 한 값에 대해 x가 무수히 많은 건 괜찮아. 근데 x가 하나에 대해서 y가 무수히 많으면 우린 그걸 함수라고 하지 않아요. 함수라고 하지 않는다고. 쉽게 여러분들 우리 자판기, 우리 학원에 멀티 자판기 있잖아. 자판기 보면요, 우리 그냥 쉽게 스위치라고 생각하자. 자, 여기 뭐 있냐면 사이다, 콜라, 뭐 이렇게 써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x가 바로 이 스위치 누르는 값, 또 입력이라고 하죠. 입력이라고 얘기하고 y를 출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x, 사이다가 x야. 그럼 여기서 사이다 나오겠죠? 사이다, 요것도 x야. 그때도 뭐가 나와? 사이다가 나와. 얘가 x일 때, 얘가 x일 때 y가 같은 건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스위치가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얘 눌렀는데 어쩔 땐 사이다가 나오고 어쩔 땐 콜라가 나오고 어쩔 땐 오렌지 주스가 나와. 그러면은 그건 함수가 아니라고요. 그죠? 그래서 자판기 여러분 생각하면 함수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르는 버튼이 뭐고 x값이고 나오는 게 뭐라고 생각하면 돼? y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게 함수의 의미라고. 아, 그것도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어쨌든 얘는 함수는 아니에요. 얘는 함수는 아니고 이렇게 생겨먹은 직선의 방정식들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요 놈과 요 놈을 좀 한꺼번에 정리할게요. 당연히 요 놈을 1차 함수 개념으로 보게 되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 마이너스 b분의 c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요렇게 정리할 수 있고 요때 a가 0이 아니면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1차 함수가 되는 거야. 따라서 요렇게 생겨먹은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를 구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요런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만 기울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렇게 바꿀 수가 없고 x나 y의 개수 중에 하나가 0이어서 x는 얼마, y는 얼마 이렇게 나와도 직선은 직선이야. 그럼 요 놈은 어떻게 된다고? x값이 k이고 y축에 어떤 평행한 직선이 된다는 얘기야. y축에 평행한 직선. 근데 요는 말장난할 때 있습니다. y축에 평행하다라는 말 대신에 x축에 수직 요렇게 말을 할 때도 있어요. 예. y축에는 뭐하지만 평행하지만 x축에는 어떻게 돼? 수직이 되죠? 요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놈은 y는 n꼴은요 어떻게 생겨 먹어요? x축에 수직입니다. 근데 요거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라는 거? 다시. 쌤이 잠시 딴 생각하다가 다음에 무슨 얘기를 생각하다가 미안합니다. 요건 x축의 평행이에요. 그리고 어디의 수직이야? y축의 수직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직선도 우리 직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고 요 놈의 기울기를 구한다. 그럼 그때는 1차 함수의 개념이 되는 거겠지? 그럼 요런 꼴로 변형해야 되고요. 기울기 구하는 게 아니라 요런 꼴일 때는 뭐라고? y축에 평행하거나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만들어진다. 이것까지 다 포함하는 게 바로 뭐예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x는 k는 뭐야? y가 무슨 값이 되든지 간에 x는 그냥 다 얼마라고? k. y가 1일 때도 k, y가 100일 때도 k, y가 마이너스 5일 때도 그냥 x는 k라고. 요건 반대로 x가 뭐가 되든지 간에 y 값은 하나의 상수만 등장하는 거라고. 됐어요? 여기까지? 자, 요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고 이제 그럼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실제로 그래프에 가는 것도 배우겠지만 뭐가 중심이야? 방정식, 식이 중심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지금부터 찾는 방법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지웁니다. 지울 거야. 자, 우리 뭐를 볼 거냐면요.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예요.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는 몇 가지 없어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져 있어요. 기울기가 m이고요. 그 다음 x1, y1을 지나는 직선. 자, 요거는요. 유도과정 생략할게요. 유도과정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어요. 요거는 공식적으로 우리 기억합니다.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세울 거예요. y 빼기 지나는 y죠. y1은 기울기 m에 x 빼기 지나는 x1. 요게 바로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울기를 구할 때 뭐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두 점 이용할 수도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요. x1, y1과 x2, y2를 지나는 직선. 요때의 직선의 방정식은요. 자, 똑같습니다. 지나는 점에 대한 개념은 똑같기 때문에 y-y1이고요. 대신에 기울기가 아니라 두 점이 주어졌으니까 이 두 점을 이용해서 누구를 나타내자? 기울기를 나타내자.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그리고 똑같아요. x 빼기 x1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절편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x절편이 a야. 자,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니? a, 0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y절편이 b야. y절편이 b. 정확하게 표현하면 0, b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은하나 이거 중요해. 여기 봐봐. 자, 요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요. 얘와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얘기하고 요거는 조금 쌤 추가 얘기를 할게. x절편 분의 x 더하기
y 절편분의 y는 0 이렇게 표현하면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한 방정식이 돼요. 자, 요건 조금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위에 문제하고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좌표평면상에서 이런 얘기거든. x절편이 a고요, y절편이 b. 요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책에는 1이라 나와 있어요. 1이에요. 선생님 요거 딴 거랑 잠깐 착각했습니다. 미안해요. 1 맞아요. 이거는 수직인 방정식 때문에 선생님이 착각했습니다. 좀 이따 배울 거예요. 1이에요. 1. 큰일 날 뻔했다. 얘기 잘해줬어요. 선생님이 계속 다음 얘기 생각하다가 착각했습니다. 1 맞아요. 자, 이거 봅시다.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면요. 요거 기울기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우리 기울기 배웠잖아.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한 기울기 뭐라고? 마이너스 a분의 b. x절편분의 y절편.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놈을 1차 함수 개념으로 직선의 방정식 써보면 y는 요게 기울기니까 마이너스 a분의 bx 플러스 여기다 쓰는 게 뭐야? y절편. 누구? b. 이렇게 생겨먹었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요때 마이너스 a분의 bx를 좌변으로 이항할게요. y 플러스 a분의 b x는 b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됐습니까? 요 놈의 양변을 똑같이 b로 나눌 거예요. 양변을 b로 나누면 얘는 뭐 되고? b분의 y. 요 놈은 b로 나누면 약분되겠지? 순서 한번 바꿀게요. a분의 x. 그리고 b로 나누면 얼마? 1. 그래서 요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요렇게 요 단계 거치지 말고요. 바로 요렇게 쓸 수 있는 연습해야 됩니다. 절편을 주어주고 뭐 삼각형의 넓이라든지 이런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가 등장하거든요. 그때 요 A, B가 바로 X절편, Y절편이어서 요 삼각형의 넓이 얼마겠어요? 2분의 1 A, B가 되겠지? 그죠? 요런 식의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종종 등장하니까 꼭 좀 기억을 해 놓으세요, 이놈은.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3가지 이야기 했습니다. 3가지 이야기 했고요. 그냥 한꺼번에 1교시에 개념 설명 쭉 한번 해버리자, 그냥. 자,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얘기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얘기는 뭐냐면, 그럼 이런 직선들을 조건에 의해서 그렸을 때, 2개의 직선이 놓여졌을 때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야. 그런데 두 직선을 나타낼 때 우리는 기울기를 이용하여 1차 함수꼴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아까 얘기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그런 방정식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어.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들여다볼 겁니다. 첫 번째, 1차 함수꼴일 때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과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두 직선이 있을 때, 그리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렇게 표현한 직선과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 이렇게 표현된 두 직선이 있을 때 우리 위치 관계를 살펴볼 거예요. 휴. 완전 반듯해? 이게 삐뚤어 보이는 사람은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여러분 얘기하죠? 그지 현우야, 완전 반듯하지? 완전 비뚤어요. 마음이 삐뚤어져서. 첫 번째, 두 직선이요. 두 직선이 어떤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어떤 경우라는 얘기야? 여기 지워졌는데 밑에다가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볼까? 좌표평은 있어. 한 직선이 이렇게 생겨먹고 또 다른 직선이 뭐 이렇게 생겨먹었다는 얘기야.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예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첫 번째, 두 직선의 기울기가 어떨 때?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나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를 비교하냐면 두 직선의 개수들끼리의 비를 비교할 거야. 그래서 a분의 a'과 b분의 b'이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한 점에서 만나게 돼요. 한 점에서 만나게 돼. 자, 그 다음 두 직선이 뭐 하는 경우가 있어요? 평행하는 경우. 자,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얘기는 간단히 표현해서 무슨 뜻이야?
기울기가 같다야. 그러니까 m과 뭐가 m'이 같아요. 하지만 뭐는 달라야 돼? y절편은 달라야 됩니다. y절편 달라요. 미리 얘기하자면 기울기가 같고요. y절편까지도 같으면 이때는 우리 이 두 직선을 뭐라고 해요? 일치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같은 직선이란 얘기야. 식이 똑같잖아요. 그리고 두 직선이 평행이면 x 계수의 b와 y 계수의 b가 같고요. 상수의 b는 어때? 달라야 돼요. 요게 바로 평행할 조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치하는 건 똑같죠? 같은 직선이다. x 계수의 b, y 계수의 b, 상수 b가 모두 다 어떨 때? 같을 때 우리는 일치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책에도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데 책에 분리하면 오히려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 우리는 요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중에 특이한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데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 그러니까 수직이자도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수직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래 자꾸?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입니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두 직선은 수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수직인 경우는 x 계수끼리 곱한 거에 y 계수끼리 곱한 거를 더해주면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요러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경우? 수직이 되는 경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사실은 이 얘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전부 다 개념적인 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은 모두 다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 되니까 여러분들 정리를 하고 반드시 좀 외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의 시간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 문제들만 쭉쭉쭉 풀어 나갈 거예요. 우리 요거 책에도 그대로 있죠? 네. 책에도 그대로 있지? 자, 이제 지웁니다. 요잉. 지울게요. 자, 부지런히 그럼 우리 문제들 좀 풀어가면서 이것들을 활용해 보도록 합시다. 야, 오히려 첫 번째 단원보다 여기가 더 쉬워요. 첫 번째 단원보다 여기가 더 쉽습니다. 그냥 식에 숫자만 집어넣으면 되는 문제들이 대부분의 문제들이에요. 네, 꼭 오세요. 네. 카메라 찍힌다, 뒤통수. 귀신이세요? 내 손자국이 너무 많이 났는데? 오늘 방정식 했어. 했어? 어디 특강도 했어. 안 했는데? 했지만 기억 못 하잖아요. 여름 특강도 했어. 야, 이것도 다 했는데 기억 못 하잖아요. 아니, 직선의 방정식은 안 했어요. 아, 그랬나요? 여름 특강 때 딱 함수 부분 했어요. 원방 유리, 무리. 아, 그래요? 기수, 로그. 그럼 이번에 하는 거하고 비슷하겠네요. 잘 됐네. 맞아요. 원장쌤이 필기해준 거 있어. 원방. 원방 했어. 마지막에 시간 남아. 자, 우리 조건에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사 잘한다. 오히려 저게 더 위험할 것 같아. 저러다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안 자빠지죠. 자, 54번 봅니다. 간단한 문제들 한번 확인할게요. 첫 번째, 다음 직선의 방정식 구하래. 2점 5, 마이너스 4, 5,4. 5, 마이너스 4, 5,4. 변하질 않네요. 누가 안 변해요? X좌표가 변하질 않죠? Y좌표는 변하지만 X좌표가 변하지 않으면 요 놈은 X값이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야. 얼마로? 5로. 그럼 어떤 직선? X는 5라는 직선인 거야. X는 5라는 직선. 됐죠? 그 다음 1, 마이너스 2를 지나고 Y축의 수직. Y축의 수직이래. 다른 말로 하면 X축의 평행. Y축의 수직. 그럼 이 식은 Y는 얼마? 그런데 Y값도 역시 고정돼 있어야 되니까 변하지 않고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 넘버 3. 자, 기울기가 4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지났는데 기울기 그 다음 두 점 x1, y1의 의미니까 기울기가 4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지났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 y 마이너스 y1 그럼 플러스 1은 기울기 얼마? 4에 x 마이너스 x1 그럼 뭐가 돼요? x 플러스 2 이렇게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물론 얘를 정리해 줘야겠죠? y는 4x 플러스 7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 뭐에다 집어넣은 거야? y 마이너스 y1 기울기 m의 x 마이너스 x1 지금 이렇게 해준 거잖아요. 이렇게 해준 거. 네 번째. 자, 이제 뭐라고? 두 점. 그럼 이게 x1, y1, x2, y2라고 이렇게 놓읍시다.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 y 마이너스 y1은 분모에 x 빼기 x1, x2 빼기 x1, y2 빼기 y1에 x 빼기 x1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요게 누구 자리? 요게 기울기 자리. 기울기 구할 때 x끼리 뺀 거분에 y끼리 뺀 거. 그러니까 그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에. 그러니까 기울기의 형태만 지금 다르게 표현되는 것 뿐이야. 얘는 기울기를 딱 준 거고 요 놈은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하고. 자, 요식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마이너스 2분의 얼마니? 10. 마이너스 2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5인가요? y는 마이너스 5x에 플러스 15니까 플러스 13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다음 5번.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 이거 뭐 주는 거죠? 기울기 주는 거죠. 기울기가 바로 얼마라고? 탄젠트 60도. 여기서 난간에 부딪히죠. 탄젠트 60도가 얼마일까요? 이게 문제죠. 탄젠트 30도 얼마? 3분의 루트 3. 탄젠트 45도가 1. 탄젠트 60도가 루트 3입니다. 언니는 사인 얘기한 거. 사인 60도가 얼마? 2분의 루트 2. 아니, 그냥. 진짜요?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영. 0은 원래 삼각비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나중에 여러분 고2 때 삼각 함수 배우게 될 거고 그때는 0일 때도 취급합니다. 30도, 45도, 60도, 그리고 90도도 원래 함수는 삼각비는 아니지만 함수의 값으로는 따질 수 있으니까 얘기해 볼게요. 자, 기억하는 방법. 사인은요, 여기서 0일 때 0입니다. 0일 때 0이에요. 30도는 2분의 1인데 이걸 루트 1로 생각하면 돼.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순서대로 루트 1, 루트 2, 루트 3으로 간다고. 그리고 요 놈은 2분의 루트 4. 얼마? 1. 2분의 2니까.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쵸. 코사인은 이거 그대로 어떻게 하면 돼? 뒤집어 버리면 돼요. 이때가 1, 이때가 2분의 루트 3, 요때가 2분의 루트 2, 요때가 2분의 1, 요때가 0. 그냥 뒤집어 버리면 돼요. 탄젠트는요, 정 가운데를 기준으로 여기가 얼마? 1. 1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어떻게 루트 3으로 나눠. 루트 3으로 나누면 3분의 루트 3. 그죠? 그리고 요거는 0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루트 3을, 자, 루트 3을 나누고 루트 3을 곱하고. 얼마야? 루트 3. 그리고 여기는 정의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이거 좀 기억하셔요.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요, 계산이 아니야. 상수야, 상수. 상수 값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변하는 값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기억을 꼭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5번 답 한번 물어볼까요? 그럼 이게 뭐니까? 기울기고 1,4를 지났는데. 자, 불러봐. 그럼 어떻게 돼요? y 마이너스 4는 기울기 루트 3에 괄호하고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요식 마지막으로 정리만 해주면 y는 루트 3x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4니까
더 이상은 계산 안 되겠네요.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야.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간단한 우리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연습을 해봤어요. 나온 조건들을 가지고. 자, 이런 문제 나왔다고. 이제 앞에 나온 뭐 내분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또 뭐야 씨 그러는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야? 고등학교는 중학교는 공식 하나 외우면 문제풀이 끝. 근데 고등학교는요, 뭔가 한 단계를 더 거치는 문제들이 등장을 하지.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어렵다고 그러고 모른다고 그런다고. 중학교 때 공부했던 습관이 나오니까 문제 보고 답이 한꺼번에 그냥 한 번에 딱 나오길 바래. 근데 그게 아니라 한 번 거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모른다고 생각한다고. 한 번에 뭔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죠. 이 문제 볼게요. 세 점 A, B, C에 대하여 선분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P, 선분 B, C의 중점을 Q라고 하자. PQ를 지나는 직선의 X절편은, 그럼 결국은 뭐냐면 PQ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고, 그때의 X절편을 찾아야 되는데, PQ를 찾을 때 뭐를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야? 내분점 공식을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P는 뭐라고 했냐면 AB를 몇 대 몇으로? 2대1로 내분한대요. 자, 그럼 찾아봅시다. 내분점이에요. 2대1로 내분하면 어떻게 해? 2 더하기 1분의 곱할 때 이렇게 반대로 곱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먼저 X좌표부터 구해볼까요? 2 곱하기 얼마? 5. 10 더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Y좌표도요. 2 더하기 1분의 2 곱하기 0 더하기 1 곱하기 얼마? 3.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되니? 3분의 9니까 3, 3분의 3이니까 1. 얘가 바로 P점이 되는 거죠. 다음 Q점은요. Q점은 누구래요? BC의 뭐? 중점. 자, 중점은 익히 우리 기억하고 있죠? 2분의 X끼리 더한 거 5 빼기 3. 2분의 Y끼리 더한 거 마이너스 2. 그럼 요 놈은 얼마 되죠? 1, 마이너스 1이겠네요. 중점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거. 무게중심은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거.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구한 다음에 뭐라고?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러면 x1, y1, x2, y2. 자, 다 같이 불러보자.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찾아요? y 마이너스 1은 기울기 1 마이너스 3분의 y끼리 뺀 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3. 요거 할 때 얘를 썼으면 x에도 요거 써야 돼요. 얘 써도 됩니다. 대신에 y에 요거 썼으면 x에도 요걸 써줘야 돼. 그것만 맞춰주면 돼요. 두 점이 통째로 바뀌는 건 상관없습니다. 자, 정리해주면요. y는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니까 2분의 1이니 2분의 1 x에 마이너스 그럼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나요? 됐습니다. 자, 뭐 찾으랬어? x절편. x절편을 구하라? 뭐 하라? y에 뭐를 대입하라? 0 대입하라. 그러면 x는 얼마 나와요? 2. 얘가 바로 x절편이죠. x절편은 y가 0일 때, y절편은 x가 0일 때.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직선의 방식 구하는 첫 번째 유형 해봤고요. 자, 두 번째 유형 정도까지만 우리 종치기 전에 한번 해보자. 넘어갑니다. 매우 쉬운 문제. 매우 쉬운 문제. 직선 2x-y 플러스 7은 0에 뭐 하대요? 평행하대요. 평행하다는 걸 간단히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자고 그랬어? 기울기가 같다. 기울기가 같다. 그럼 2x-y 플러스 7이니까 요 놈을 기울기를 알 수 있는 꼴로 만들면 y는 2x 플러스 7 이런 직선이 되잖아.
그럼 얘하고 뭐 하다고 그랬으니까? 평행하다고 그랬으니까 기울기가 얼마란 얘기예요? 2. 기울기가 2고 지나는 점 나왔잖아. 누구? 마이너스 1,3. 이 직선의 방정식 겁나 쉽죠? 어떻게 된다고요? y 마이너스 4문 기울기 2에 x 플러스 1. y는 2x 플러스 5 이렇게 써도 되고요. 요 y 이항해도 되고요. 근데 주어진 조건은 객관식이네요. 요 모양 찾으면 되네. 정답은 5번. 문제에서 요거를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이항해서 2x 마이너스 y 플러스 5는요 이렇게 쓰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쓸지 이렇게 쓸지를 결정하고요. 조건이 없을 때는 둘 다 상관없어요. 어느 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금방 풀었죠? 자, 여기 간단한 거니까 지워도 되죠? 지지 마요? 지지 마요? 지지 마요? 지지 마요. 자, 요 문제 풀고 쉬겠습니다. 종이 빠를지 내가 빠를지. 이젠 지워도 되죠? 자, 요번에는 점 2,2를 지나고 네, 쉬었다 합시다.